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시장 이야기 듣고 오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로서 우리는 시장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이슈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수요일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황윤석 대표님이 꼽아주신 이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은 미 대선 판도 변화와 트럼프 트레이드 막바지 움직임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갑자기 좀 지금까지 계속 접전이다 싶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우세하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주시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 미국 대선에 대한 반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장이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네. 지수가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종목별 상승 탄력도 떨어지고 있고요.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 이 뭐라 그럴까요?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대선 투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투표율, 그러니까 득표율로 당선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그렇죠. 일종의 간접 선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득표를 많이 하고선도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65%의 당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달러 강세, 그다음에 감세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달러 강세, 비트코인 강세,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비트코인 강세, 그다음에 전통적인 산업들 쪽이 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재정이 확 악화가 되고 인플레 상승하면서 금리는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변동하는 차트 모양을 보고 계신데요. 최근에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4.19라고 나왔는데 21일자에 지금 4.24를 넘어서고 있고 4.41이 최고를 기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장이 성장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1380원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3개월 동안의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138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1380원을 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이제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통화 정책 완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월가의 큰 손들은 공매도에 지금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대규모 공매도를 걸었다는 거는 앞으로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반면에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산업 관련주들, 그다음에 일부 에너지 관련주들 쪽은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면서 지금 달러 강세, 비트코인 강세, 그리고 금과 같은 전통적인 이 자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성장주는 조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또 사실 오늘은 또 해리스가 유리하다라는 기사도 일부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누가 돼도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누구를 좀 얘기할 수 있을지 이것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사실은 뭐 크게 유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뭐 미국을 위대하게 뭐 그레이터 게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결국은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누가 돼도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다만 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트럼프 4년을 겪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방위비를 추가적으로 네. 걷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은 ATM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번 대선의 그 불확실성 그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미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거의 시세가 막바지에 와 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의 종목들이나 업종들을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아마 이번 주 길게는 다음 주 중반 정도 되면 시세가 마감될 것 같고요. 네. 11월 5일이 대선인데 사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또 우려하는 거는 그러니까 최종 집계가 끝나기 전에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기술주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 또는 M7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리한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요.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최소한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선 전후에서 한번 시장이 크게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후보자와 관련된 트레이딩에 특히 트럼프 트레이딩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자제해보자 조금 부담이 있는 시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미국도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짚어주시죠. 지금 사실은 우리 보면은 G7이나 EU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67조를 추가 지원하겠다. 이게 곧 시행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지금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데 트럼프는 내가 당선이 되면 이 전쟁을 끝나겠다, 종식시키겠다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도 제가 스튜디오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올 12월 달까지 10,000명을 파병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겠다 또는 지금 폴란드라든지 인접 국가에 K방산 무기를 지금 수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남북이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제가 볼 때 미국의 대선 리스크만큼이나 우리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매일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불거진다고 하면 국내 증시도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사실 최근에 상승력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네. 오늘의 반등이 많이 반가웠는데 그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다면 우리 시장 역시 한 번 더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주의할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 다시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할지 앞으로 체크해야 할 변수 그리고 종목별 추이도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죠. 네. 지금 우선 당장 네. 지금 테슬라가 테슬라. 장 마감 이후에 네. 내일 아침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낙관과 비관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예상치로 보면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 상승했을 건데 주당 순이익은 반대로 마이너스 9% 정도 감소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비관론 쪽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닝 미스가 나올 거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어닝 쇼크가 아니라 어닝 미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크게 지금 예상치를 하회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또 낙관론 쪽에서는 이제 그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테슬라는 중국 시장의 어떤 그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AI 쪽의 전략으로 보고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 차트를 제가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저한테 아마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여기서 더 하락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주가가 지금 개파락이 나왔었잖아요. 이때가 지금 로보택시가 나왔을 때잖아요. 로보택시 발표하면서 이만큼 개파락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개파락 이후에 주가가 어떤 뭐 눌림목이라고 할까요? 크게 반등은 못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실적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예상치를 빗나갔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미 그런 내용들을 주가는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과도한 긴장은 할 필요 없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사야 되느냐라는 측면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내일 실적 발표를 보고 이제 추가 하락이 되지 않고 지지가 된다 그러면 저는 사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보유하신 분들이 수익이 나신 분들보다는 고점에 사서 지금 손실이 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길게 보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자동차 업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전기차 업종, 그다음에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전기차 쪽은 좀 피해 업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최근에 트럼프 대선 선거 운동하는 걸 보면 일론 머스크가 제일 앞장에 서 있어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경품까지 걸고 그러니까요. 표를 찍으면 뭐 네. 경품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현금성 선거 운동을.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고 있어서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라고 짚어주셨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아마 제일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네.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144달러요. 그런데 지금 저는 놀라운 게 아직도 지금 젠슨왕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블랙의 수요는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세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참 이게 그 액면 그대로 사실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CEO가 스스로 뭐 인세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100% 믿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다만 블랙의 수요가 2027년까지 계속된다. 그다음에 AI 인프라가 이미 10배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지금 그 투자은행 쪽에서 목표 주가를 190달러까지 높여 잡았어요. 지금 144달러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솔직히 이렇게 호재가 쏟아지거나 뭐 계속 간다 막 이럴 때 조금 브레이크를 밟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좀 그렇고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절반에 대해서는 일단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보유는 하되 지금 따라갈 자리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144달러에 들어간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어떻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 대선 리스크가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 조금 안전하게 리스크를 관리를 해보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경기 방어주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경기 방어주들 쪽에서는 지금 그동안 말씀드렸던 뭐 넷플릭스나 팔란티어 테크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여기서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실적 그랬죠. 발표하고 나서요. 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6일 오징어 게임 시즌 2 발표를 앞두고 있고 흑백 요리사 뭐 이런 거에서 지금 워낙 잘 됐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계속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매수는 만약에 지금 어디 구간이 좋을까 하면 저는 한 730에서 40달러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773달러 정도가 신고가인데요. 저는 800달러까지는 무사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연말까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쪽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뉴몬트라고 금광 관련주가 지금 금 시세가 연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지금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실 만하다.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지만 그게 매일 급등 급락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점을 잡아보신다면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경기 방어주로서 분류되는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이어서 지금 안전자산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 이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뭐 금이나 이 비트코인이나 관련된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에 대한 추이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자, 여기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원전주가 최근에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조심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면 그 저가주들은 조심해야 돼요. 20달러 밑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급등 후에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티커명은 SMR이고요. 또 오클로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20달러 미만의 저가주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급등 후에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 스케일 에너지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매수에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주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도 주목할 수 있지만 저가 종목은 주의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